네, 앞서 토스뱅크의 예비 인가 심사 보도해드렸죠. 토스뱅크 출연이 관심을 끄는 것은 기존 은행권의 일종의 매기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손석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네. 좀 다소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이 토스뱅크의 경쟁력이 어떤 것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까? 네, 일단 토스뱅크의 운영 주체는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입니다. 이 비바 리퍼블리카는 간편 송금 서비스죠. 토스를 앞세워서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올라선 성공한 벤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으로는 처음으로 유니콘 기업 자리에 오른 만큼 역시 혁신을 통한 어떤 성공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자산일 것 같습니다. 이 토스뱅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신용자, 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이 챌린지 뱅크를 지향하는데요. 이 토스 서비스와도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스 서비스를 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누적 다운로드가 2,100만 건, 누적 송금액이 27조 원에 달할 정도로 강력한 송금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손 기자. 네. 토스뱅크의 비교 대상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1세대 은행, 카카오뱅크와 K뱅크일 텐데 네. 지금까지 이 두 은행의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인과 배경 분석은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결과만 놓고 본다면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최초 인터넷 은행들에게 기대했던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매기 효과였는데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 모두 출범 초기를 놓고 보면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시중은행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금융상품 등으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여파로 카카오뱅크는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기존 은행들이 서비스 경쟁에 같이 뛰어들면서 차별성이 점차 줄어들었고요. 또 이 수익성 관리를 위해서 예대 마진 강화에 나서는 등 기존 은행들의 또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주주 심사에 있어서 각자의 사정은 달랐지만 어쨌든 자본 확충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K뱅크의 경우에는 현재도 제대로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토스뱅크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겠군요. 네, 일단은 강점을 꼽아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벤처기업 DNA를 갖춘 혁신성 이런 부분을 가장 강점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토스를 성공시킨 것처럼 은행 영역에서도 기존의 틀을 파괴하는 혁신을 보여줄지가 우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관건이 되겠고요. 시중 은행들은 물론이고 먼저 한 발 들어선 카카오뱅크나 K뱅크와도 경쟁을 펼쳐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은행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단히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토스뱅크를 바라보는 시각은 반신반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구자경 LG 명예회장이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뜻대로 비공개 빈소가 마련됐지만 각계각층의 추모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송태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송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구자경 명예회장의 어떤 점 때문에 재계에서 이렇게 안타까워 있을까요? 무엇보다 현장과 인화를 중요시하는 이 한국형 경영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든 주역이다. 이런 평가 때문입니다. 구자경 명예회장은 이 박스 포장을 직접 직원들과 함께하고 현장에서 숙식을 한 그런 일화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현장 경영은 인화를 강조하는 LG그룹 특유의 경영 이념이 됐습니다. 인화는 또 자연스럽게 인간 존중의 경영 이념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생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 대기업의 부침이 심했던 군사정권 시절에 LG가 여기에 휘말리지 않은 것도 결국 구 명예회장의 경영 이념이 확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그리고 인화 단결 정신을 이어받아 인간 존중의 경영을 우리 그룹의 새로운 경영 이념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네, 송 기자, 또 고인은 이 LG 글로벌화를 선도한 인물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 LG전자는 1982년에 미국 엘라바마주에 컬러 TV 생산 공장을 세웠는데요. 이 공장은 당시 국내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설립된 해외 생산 기지입니다.
이런 도전의 밑바탕에는 연구 개발과 혁신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1976년 금성사, 그러니까 현재의 LG전자인데요. 민간 기업 중 최초로 중앙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이 재임 기간에만 연구소 7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전자와 화학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게 된 밑거름을 만들었습니다. 고인은 취임 당시 매출이 269억 원에 불과했던 회사를 25년 만에 매출 30조 원대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대형자들을 중심으로 혁신을 더욱 가속화해서 내 평생의 소원과 우리 모두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송 기자. 네. 얼마 전 대우그룹의 김호중 전 명예회장도 별세했고 네. 구자경 명예회장도 떠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읽은 산업화 시대의 한 주역들이 이제 떠나는 마무리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를 주도했던 어떤 자신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1980년대와 90년대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와 90년대 정경영 회장 몇몇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 그리고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정경련 회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손자 세대가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과거 세대가 이 창조적 모방을 통해서 따라잡기 전략을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 기업이 세계를 선도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신지식 창조의 그 혁신은 이제 추격형이 아니라 선도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포스트 무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LG그룹의 경우도 구광모 회장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